오늘 낙폭과대주의 반등도 좀 두드러지고 있지만 뭐니 해도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장중에 경신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안정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냐도 상당히 좀 중요해진 시점 같습니다. 3인의 전략에서 같이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LIG 투자증권의 염동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 부진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사흘 연속 순유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1월 20일 기준 순유입 규모는 7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장중 140만 원대 회복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나흘 연속 상승하며 장중 14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탄력이 더욱 강화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건설주 급반등입니다. 대표적인 낙폭 과대 업종인 건설주가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가장 특징적인 종목 삼성전자 꼽을 수밖에 없고요. 어저께 LG전자 좀 큰 폭으로 조정받았고 LG 디스플레이도 어제 조정받았는데 하루 만에 아침 개장할 때는 좀 약했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이러다 보니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IT주인 것 같은데 염동찬 연구원께서 IT주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IT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소비가 확대될 것이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 미국의 주택 지표가 개선되고 고용 지표 역시 개선되면서 미국의 소매 판매가 개선으로 연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소매와 연관이 높은 국내 매출 비중 높은 IT 업종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지표 개선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고순환 지표가 IT 업종에서 돌고 있다는 점인데요. 재고순환 지표가 돌아서 플러스 영역까지 진입했다는 것은 산업 활동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IT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현재 흐름이 바뀐 삼성전자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상승세를 보였던 LG전자, LG디스플레이 혹은 SK하이닉스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한다면 삼성전자겠지만 조금 더 상승 탄력 관점에서는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같은 업종이 윈도우 8 출시로 인한 반도체 수요 증가라든지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좀 더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상승 탄력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를 좀 더 상승폭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재고 지표 아까 순환 지표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이제 출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아침에 시장 흐름 보면서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다른 IT주 좀 어제에 이어서 좀 약세를 보이길래 이러다 시장 흐름이 또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시장이 오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저는 속으로 걱정을 했었는데 흐름을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좀 같이 올라옵니다. 역시 시장의 중심인 거는 IT주인 게 틀림없고요. 근데 오늘 낙폭과대 업종들도 일제히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침부터 크게 반등을 했던 게 건설주인데 글쎄요, 그렇게 큰 허재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워낙 빠지기는 좀 많이 빠졌는데 국내 기관 매수세, 저가 매수세겠죠. 오늘 건설주 쪽으로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지, 건설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학영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철저하게 저는 100%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는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주시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대형 국책 사업이 거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부권의 공항 건설 여부 이 정도 하나만 있는데요. 예전에 대운하라든가요, 4대강 그리고 툭하면 나왔던 몇백만 원 건설 이런 거랑은 차원이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건설에 대한 이슈 자체도 별로 없고요. 해외 수주권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연초에 사우디 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한 3주 됐나요? 태국 건에 나왔을 때 잠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뭔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전혀 뉴스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본다 그러면 해외 수주 뉴스는 앞으로도 간혹 있겠죠. 그동안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은 뉴스의 가치조차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없는 뉴스는 지금 시장에서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건설업체들은요, 건설주는 대부분이 딱
그 변수 하나입니다. 물론 삼성 엔지니어링 예외가 있죠. 다만 다른 것들은 거의 다 주택 시장의 변수고요. 주택 시장 더 좁게 얘기하면 아파트 가격의 상승 여부 아니면 하락 여부에 따라서 결국은 주가는 설명될 수 있습니다. 굳이 예외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삼성물산이 되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최근 들어서 하락한 이후에 반등해서 좀 반등폭이 제일 빠른데요. 그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주요 주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 외의 이유는 삼성물산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건설 업황 아직까지 뭐 좀 회복 기대하기는 좀 갈 길이 너무나 좀 먼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관의 수급 사정이 양호하다면은 이런 낙폭과 대조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좀 못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대형 IT라든지 이쪽으로 더욱 쏠리는 현상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매매하실 때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내년 중국 8% 성장 가능입니다. 글쎄 뭐 주요 IB들이 입을 맞춘 듯이 내년 중국 경제에서 낙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서는 내년 중국 GDP 성장률이 8% 이상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다 이제 오늘 금상첨화로 중국의 11월 HSBC 제조 PMI 예비치죠. 오늘 장중에 발표가 됐는데 기준선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소폭 웃돌았고요. 이러다 보니까 3분기 바닥 찍고 4분기 성장률도 뭐 회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염동찬 연구원께서 중국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발표된 HSBC 제조업 PMI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상치가 49.8 정도였는데요. 실제 발표치는 50.4로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오는 흐름 나타났고요. 중국에 대한 우려는 이제 올해 3분기가 바닥이었다는 확신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IB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차 추세적으로 회복할 거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고요. 템플턴 같은 자산운용사는 중국 비중을 늘릴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속도에 대해서는 좀 느리게 과거와 같은 빠른 회복보다는 좀 점차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이고요. 그렇지만 3분기 바닥설에 대한 의견은 좀 확고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관련돼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중국 경기 회복 생각하시면은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관된 업종이 소재, 산업재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과거에는 투자와 수출 중심의 중국 경기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소재와 산업재가 국내에선 수혜를 받았었는데요. 새로 바뀐 정권에서는 투자보다는 내수 회복 쪽으로 좀 더 정책 기조를 잡고 있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IT, 음식료, 화장품, 게임 같은 중국 내수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3분기 바닥론은 이제 확실하게 공감을 좀 많이 얻어가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속도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부분은 어저께 뭐 좀 반등을 했지만 오늘 다시 중국 상해 증시 밀리고 있는데 2000선이 다시 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경기에 의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비유통주 물량 해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조금 별개로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 증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재정 절벽 이슈일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은 일단은 조금은 잠잠해진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대해서도 낙관론이 조금 힘을 얻고 있고 중동 지역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뭐 합의를 봤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중동 지역도 좀 잠잠해졌고 글로벌 여건들이 이런 부분들 참 좋은데 자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도 시장에 좀 계속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년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중동의 분쟁권이라든가 그리스권이 좀 다소 좀 진정 기미를 보이는 것이 분명히 호재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지만은요. 실제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요. 큰 의미는 없었다고 봅니다. 바로 말씀하신 대로죠. 그 추수감사절 이후에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재정절벽의 문제가 결국은 시장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요. 방향성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절벽에 대한 것이 적극적인 어떤 해결책, 물론 2주에 만나기로 한 것이 바로 다음 주이기 때문에요. 의회 지도자들 백악관에서 다시요. 좀 긍정적이면서도 확고한 얘기가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시장은 그것도 안 좋으면
그 기다려야 되면 펀더멘탈에서 요인을 찾는데 펀더멘탈이 좋을 것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이번 주말에 그 생스기빙 관련해서 연휴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좋은 얘기 나올 줄 모르겠지만은요. 다 그런 것을 다 고려하더라도 4분기의 펀더멘탈 즉 기업 실적의 평가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는 기업의 퍼센티지가 65%를 넘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재미는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말 지나고 나서 그 재정 절벽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런 조치가 좀 나와야 될 것이 가장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저도 그 중국 얘기 잠깐 코멘트 드릴까 합니다. 요즘 앞서 그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연구원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중국의 그 우리 대부분의 미국의 IB들이 8% 제시한다 그러고 있고 10% 얘기도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투자 전략가 그 증권사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요. 최근 2, 3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고 기관 투자가라든가요. 개인 투자가들한테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바로 말씀하신 대로 지수는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다시 2,000포인트가 위협받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고요. 그런 것도 아마 중국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강경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근 2, 3개월 동안 한국 관련 펀드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갔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세계를 지배하는 이슈 중에서 미국의 재정 절벽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른 재료들은 어찌 보면은 좀 부수적인 것 같습니다. 크게 악재가 되지도 않았고 또 크게 호재가 되지도 않았고 재정 절벽 이슈 추수감사절 이후로 일단 미뤄져 있는데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중국 IB들 포지션에 따라서 또 어떤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을 소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900포인트 선 회복입니다. 장중 오늘 1900선 회복하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자, 드디어 내일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온라인 주문 받은 거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오늘 좀 메신저로 좀 도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시장 자체를 보면은 오늘 밤에 추수감사절로 뉴욕 증시 휴장, 내일은 또 반장이죠. 오전만 열리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요 관련된 내용 이학영 의원께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서 잠깐 얘기해 드렸지만 오늘 미국 시장에서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라든가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이 다 나왔지만 큰 의미 자체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거래는 하루 종일 했지만 거래량이요. 이번 달 평균보다도 한 65%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다들 완전 연휴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 반장이 있지만은 1시까지 했지만 거래량이 과거에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움직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냥 끝났다라고 보셔도 크게 의미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에 생스기빙에 관련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는요. 4.1에서 4.5% 정도 판매 증가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여러 번 저도 말씀드렸고요. 다른 분들한테서도 많이 보도도 보셨을 텐데요. 결국은 이겁니다. 지금 한 푼이라도 더 팔려는 어떤 소매 업체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블랙 서스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부터 정말 여기 칠면조 고기 먹고 바로 쇼핑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작년에 12시에 열었던 곳이 10시 열고 10시에 열었던 기업은 8시, 심지어는 오후 목요일날 6시부터 문을 연다는 기업들 소매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만들도 많다고 합니다. 점원들이요. 근데 여하튼 어찌되었건 이번에 목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냐 4.5에서 4에서 5% 정도를 기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하 가면 실망이고요. 그 이상 가면 좀 희망을 보겠죠.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정말 긍정적으로 나오면 앞서 잠시 얘기 드렸지만 재정 절벽의 이슈가 조금 무뎌지더라도요. 계속 나오더라도 뭔가 좀 소비가 좋아진다는 기대감으로 시장에 갈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 좀 비슷하게 나오거나 4에서 5% 나오거나 심지어는 그 밑으로 나오면은 오히려 시장은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요. 시장은 다시 혼조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에서 5% 사이 정도를 기준점으로 삼으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우리 시장의 대응 전략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외국인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말까지는 우리 시장 위주로요. 우리 기관 투자가 우리 개인만의 위주로 좀 시세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시장의 꽃으로 되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까 연구원님과 약간 생각이 틀린데요. 저는 탑픽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삼성전자고요. 그 다음은 SK하이닉스고 그 다음은 LG 디스플레이고요. 저는 LG전자에 대해서는 큰 흥미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선, 철강, 건설, 화학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말까지는 외국인도 없을 거니까 조금 반등 시도할지 모르겠지만 기술적 반등 외에는 펀더멘탈로 설명할 것, 뉴스 모멘텀도 거의 없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 명확합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고요. 포스코가 수년 내에 최저치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T를 사시는 게 아니라 다시 삼성전자를 반드시 사셔야 될 시기가 다시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시장 긍정적으로 계속 간다는 전제하에서요. 삼성전자가 계속 살면 항상 같이 가는 종목이 하나 있죠. 현대차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저항선 이전에 1910포인트 선 정도 보셨는데 여전히 같은 시각이시죠? 1910에 대한 저항선 여전히 똑같고 1910이 넘으면 외국인이 사는 주식 중심으로요. 주식을 다시 비중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는 점, 그렇게 되면 어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은 자동차 쪽에 또한 관심도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국내 기관들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그야말로 쏟아부었는데 월요일부터 다시 돌변했습니다. 오늘까지 나흘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도 조금 500선은 회복을 못했지만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 국내 기관이 사고 있는 코스닥 종목 중에서 혹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염동찬 연구원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적으로 기업이익에 대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대형주보다는 성장 스토리 있는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일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강세를 보였던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있었던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성장 스토리가 있었던 모바일 게임주와 같이 이런 성장 스토리 있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업종은요. LED인데요. 먼저 LED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에너지 효율화 정책으로 인한 산업의 성장성을 보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기관이 순매수 상위에 있으면서도 코스닥 업체 중에서 이번 주 내내 월화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순매수했었던 종목이 루멘스가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관심 가질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모바일 결제 체계에 결제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모바일 결제 산업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이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 정부의 정책 역시도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제 산업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관심 종목은 KG 이니시스인데요. KG 이니시스 역시 이번 주에 기관이 큰 폭으로 순매수했고요. 또 역시 월화수 수요일까지 3일 연속 순매수했다는 점에서 KG 이니시스까지 루멘스와 함께 긍정적으로 접근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삼성전자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낙폭과대주들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건설업종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기계업종도 올라오고 이런 업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투자가 이렇게 증가하지 않다는 점이 아직 부정적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순환 지표가 역시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추세적으로 돌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고순환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재고는 늘어나고 출하는 줄어들고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역시 아직까지 낙폭과대주들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코스닥, 월화수, 목 오늘까지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LED 관련해서 루멘스를 말씀해 주셨고 또 모바일 결제 관련해서는 KG 이니시스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